너네 요즘 뉴스 보면 어때? 중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는 말 아마 유치원생도 알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야. 근데 말이야, 내가 오늘 진짜 심각하게 말하는데 지금 상황은 감기 수준이 아니야. 이건 폐렴을 넘어 장기 부전으로 가고 있는 신호거든. 혹시 너 최근에 산 주식이나 ETF-30%, 50% 찍힌 거 보면서 그래도 설마 중국이 망하겠어? 덩치가 있는데 기다리면 언젠간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소중한 월급 쏟아부어 물타기 하고 있니? 아니면 중국 저가 공세 때문에 내 쇼핑몰, 내 공장 다 죽겠는데 얘네 곧 망한다며 도대체 언제 망하는 거야? 하고 마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 사실 말이야,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건 중국이 망하냐 안 망하냐라는 OX 퀴즈가 아니야. 내 자산과 내 미래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같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내 무지함 그 자체야. 너 지금 A 알잖아. 너무 겁주는 거 아냐? 라고 생각했지. 오늘 내가 왜 중국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는지, 그리고 내 돈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아주 뼈아프게 정신 번쩍 들게 해줄게. 끝까지 안 들으면 나중에 진짜 피눈물 흘린다. 내 이름은 알찬이야. 난 국제 정세의 파도 속에서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방어하고 증식시킬지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내가 남들 따라 투자했는데 왜 내 계좌만 녹아내릴까? 열심히 일하는데 왜 경제적 자유는 멀어질까 하는 고민 때문에 밤잠 설치고 있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너 같은 친구들을 위해 내가 있는 거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아주 길고 매울 거야. 하지만 이 10분 남짓한 시간이 내 30년 뒤 노후를 결정할 수도 있어. 내 소중한 돈을 어디로 대피시켜야 할지 눈이 번쩍 뜨이게 해줄 테니까 커피 한 잔 타오고 딱 집중해. 시작한다. 너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래도 중국 인구가 14억이야. 걔네가 하루에 껌 한 통씩만 씹어도 경제는 돌아가. 미안한데 그게 바로 너를 투자 거지로 만드는 규모의 함정이야. 사람들이 흔히 믿는 상식 하나 제대로 깨부숴볼까?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GDP 성장률. 그거 믿는 전문가. 이제 월스트리트나 여의도에 아무도 없어. 심지어 리커창 전 총리도 생전에 자기네 통계 안 믿는다고 했어. 진짜 소름 돋는 통계 하나 알려줄게. 작년 상반기에 중국 청년 실업률이 21.3%를 찍었어. 대학 졸업한 똑똑한 애들 5명 중 1명이 백수라는 소리야.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통계 발표를 그냥 중단해버렸어. 숫자가 안 예쁘니까 숨기겠다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보여. 더 무서운 건 빚이야. 국제금융협회 IIF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총부채가 GDP 대비 300%를 넘어섰어. 이 숫자가 피부에 안 와닿지? 자, 산수해보자. 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빚이 1억 5천만 원이야. 근데 이 빚이 연 5% 이자만 쳐도 1년에 750만 원이 이자로 나가. 원금은커녕 이자 갚느라 생활비도 없어서 또 빚을 내야 하는 상태. 그게 지금 중국이야. 1달러를 벌기 위해 빚을 3달러 넘게 쓰고 있는 나라. 너라면 이런 친구한테 내전 재산 맡기고 야, 내 돈 좀 불려줘 하겠어? 절대 안 하지. 근데 왜 내 투자는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야? 답답해서 그래, 진짜로. 첫 번째 신호, 유령 도시의 비명이야.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부동산이야. 너네 부동산 불패 좋아하지? 중국인들은 더했어. 자산의 70%를 부동산에 몰빵했거든. 근데 말이야, 지금 중국 전역에 지어놓고 아무도 안 사는 빈집이 몇 채인 줄 알아? 분석기관마다 다르지만 최대 9천만 채까지 봐.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지.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2번 이사가도 집이 남아돌아.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어제 올랐으니 내일도 오르겠지라는 귀납적 오류에 잘 빠져. 중국인들은 헝다, 비구이 위안 같은 거대 건설사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설마 나라가 살려주겠지라며 버텼어? 하지만 나라가 살릴 돈이 없어. 10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4억이 됐는데 대출금은 여전히 7억이야.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겠어? 안 해. 시장에 돈이 안 도는 거야. 두 번째 신호, 늙어버린 공장이야. 쉬운 비유 들어볼까?
경제라는 기계를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기름이 뭐라고 생각해? 바로 젊은 노동력이야. 근데 중국이라는 엔진에 기름이 뚝 끊겼어.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했거든. 너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알잖아. 인구 좀 줄어도 로봇이 하면 되고 자동화하면 되잖아. 아니. 로봇은 퇴근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안 해. 로봇은 아이폰을 안 사고 차를 안 받고. 경제는 생산만큼 소비가 중요한데 돈 쓸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고. 2050년이면 중국 인구의 3분의 1이 60대 이상이야. 늙은 나라가 어떻게 패권 국가가 되겠어?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 딱 나오는 이미 결정된 미래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잘 들어봐. 세 번째 신호는 애플의 이사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을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 리스크 덩어리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팀 쿡이 왜 인도에 가서 웃으면서 매장을 열고 공장을 지을까? 삼성전자는 왜 진작 베트남으로 공장을 다 옮겼을까? 이걸 전문 용어로 디리스킹이라고 해. 위험을 관리한다는 뜻이지. 쉽게 말해, 야, 중국 너네 하는 짓 보니까 언제 문 닫을지 몰라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고 짐 싸는 거야. 자, 생각해봐. 전 세계 공장이 빠져나가면 중국의 일자리가 사라져. 일자리가 없으면 돈을 못 벌지. 돈을 못 벌면 물건을 못 사. 그럼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 물건 팔 이유가 더 없어지지. 이 잔인한 메비우스의 띠가 시작된 거야. 네 번째 신호는 돈의 후각이야. 돈은 세상에서 제일 비겁하고 빨라. 그리고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주식 채권 시장에서 뺀 돈만 수십조 원이야. 자, 계산기 두드려보자. 중국 시장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면 위안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 떨어지지.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원자재 사올 때 비용이 더 들어. 그럼 이익이 줄어들고 주가는 더 떨어져. 이게 심리 게임 같아. 아니, 이건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산수야. 너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중국 주식 지금 너무 싸서 저점 매수 기회 아니야. 야,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야. 칼날이 바닥에 꽂히고 나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내 소중한 손가락을 걸어?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이야. 바로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공포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알아? 마이너스 수익률? 아니야.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 그 자체야. 자고 일어났더니 국가에서 야, 너네 기업 이익 너무 많으니까 사회에 다 내놔라고 한마디 해. 그게 중국의 공동부유야. 세계 최고의 기업가였던 알리바바의 마윈이 어떻게 됐는지 봤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가 몇 달 뒤에 나타나서 얌전해졌어. 똑똑한 돈들이 왜 중국을 떠날까? 내가 중국에서 100억을 벌어도 공산당이 내일 아침에 그거 국가 거야라고 하면 뺏겨야 하거든.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누가 투자를 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중국은 지금 경제보다 정치체제 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배가 고파도 우리 체제만 유지하면 된다는 거지.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니라 종교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이런 생각할 거야. 알잖아. 그래도 중국이 기술력은 좋잖아. 전기차도 1등이고 반도체도 따라오고 있잖아. 맞아. 걔네 기술력 무시 못해. 근데 얘들아, 자유가 없는 창의성은 반드시 한계가 와. 미국이 반도체 장비 못 사게 막으니까 걔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구형 장비로 억지로 만들고 있어. 1만 원이면 만들 걸 10만 원 들여서 만들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역사가 증명한 몰락의 공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소련이 왜 망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자, 이제 중국이 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인지 알겠지? 그럼 우리는 앉아서 구경만 할까? 아니지. 알찬이 스타일대로 내 돈 지키는 3단계 전략 딱 정리해줄게. 메모 준비해. 1단계 계좌 전수조사책. 내 포트폴리오 열어봐. 중국 본토 주식, 홍콩 주식, 혹은 중국 비중이 높은 ETF 차이나 전기차 등가 있다면 냉정하게 판단해. 본전 오면 팔아야지라는 생각? 그 본전, 내 손주 볼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이고 더 건강한 자산으로 갈아타는 손절의 용기가 필요해.
그게 내 노후를 살리는 길이야. 2단계 돈의 흐름을 따라 이사가기 시프트. 중국에서 빠져나온 거대한 자본이 어디로 가는지 봐. 아까 내가 힌트 줬지. 미국 압도적인 기술 패권과 기축 통화의 힘. 인도 앤드 베트남 중국을 대신할 세계의 공장. 일본 중국의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는 아시아의 자본 저장소. 돈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해. 낡은 지도 들고 보물 찾으러 가봐야 낭떠러지 뿐이야. 3단계 현금 및 안전자산 비중 확보 WAIT. 거대한 제국이 흔들릴 때는 반드시 주변국의 파편이 튀어. 우리나라는 특히 더 심하겠지.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확보해도 환율이 오를 때를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이 공포에 질려 모든 자산이 투매될 때 비축해둔 달러는 너에게 최고의 무기가 될 거야. 남들이 울부짖을 때 웃으면서 우량 자산을 줍는 기회, 그건 준비된 사람만 잡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해.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게 금융시장이야. 남들이 다 하니까, 중국은 큰 나라니까 절대 안 망해라는 아니란 생각에 갇혀 있으면 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부자는 대중과 반대로 생각하고 숫자와 통계를 믿는 사람이야. 오늘 내가 한 말이 좀 무섭고 매웠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겠어? 난 네가 중국이라는 침몰하는 배와 함께 내 소중한 인생을 수렁에 빠뜨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 진심으로 내 미래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남들이 경악하며 떨고 있을 때 너는 냉철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 위기를 인생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 내가 옆에서 계속 도와줄게. 오늘 이 긴 영상 끝까지 본 너라면 이미 하위 90%와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거야. 오늘 내 통찰이 내 자산 방어에 단 1%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줘. 그래야 내가 다음에 가져올 진짜 돈 되는 정보도 놓치지 않을 테니까. 힘내자. 넌 할 수 있어. 지치지 말고 공부해서 꼭 경제적 자유 얻자. 지금까지 너의 경제 파트너 알찬이었어.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올게. 안녕.